주방에서 강재인이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환기차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냄새야? 된장국인가? 강재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된장국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환기차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녀의 옆을 스쳐갔습니다. 요즘 말이야,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더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 강재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예전이랑 비교해.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기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점점 마음이 편안해져. 당신을 볼 때마다. 그 목소리에 강재인의 손이 잠깐 떨렸지만 곧바로 다시 젓가락을 들어 국을 저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강세리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둘만의 시간처럼 흐르는 대화와 눈빛. 강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식탁에는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졌고 잠시 후 집안 식구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 강세리는 일부러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이가 완전 이 집 요리사네? 우리 입맛까지 딱 맞춰 준비해주다니 감동인데. 강재인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이며 국을 담았고 그 순간 노숙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식탁 위에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환기찬이 벌떡 일어나 노숙자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래요? 뭐 잘못 드신 거예요? 강세리는 순간 움찔하다가도 곧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니, 설마? 제인이가 끓인 국 먹고 갑자기 저러신 거면 혹시 약 같은 거라도 넣은 거 아니야? 강재인은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끓이긴 했지만 모든 재료는 세리 너가 사온 장바구니에서 나왔어. 정육점표 고기랑 장에서 산 된장이야. 내가 사온 건 없어. 갑작스러운 말에 환기찬이 강세리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엔 짧은 의심이 스쳤습니다. 강세리는 황급히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강재인은 차분하게 식탁의 그릇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 내가 구급차 부를게. 환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숙자를 부축했고 강세리는 혼자 남은 식탁 위에서 물컵을 쥔 채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고 강세리는 그 조용한 외면에 더욱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혼자 거실에 앉아 강재인의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 분명히 기억 잃은 게 아니야. 절대. 내가 틀릴 리 없어. 착하게 웃는 얼굴로 날 무너뜨리려는 거잖아. 그렇지? 강재인. 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강재인은 서재에서 조용히 명품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명품 블라우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흰색 실크 원단 위에 손가락을 올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극에는 자극으로, 덮는 건 약하고 찢는 건 강하지. 그 순간 그녀는 블라우스를 반으로 찢어내며 천에서 쩍 소리가 났고 곧장 와인병을 열어 진홍색 액체를 듬뿍 묻혔습니다. 피처럼 흘러내리는 와인이 소매를 타고 번졌고 그녀는 와인 묻은 블라우스를 자신의 옷장에 걸어놓은 채 방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강재인은 일부러 천천히 걸어나왔고 블라우스를 태연하게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새로 산 블라우스였는데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에 환기찬이 고개를 들었고 강세리는 물을 마시다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거? 피야? 아니, 와인이야? 강재인은 블라우스를 들어 모두가 보게 했습니다. 찢긴 자국이 마치 공격을 당한 흔적처럼 보였고 묻은 와인은 정확히 피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어제 아침에 쇼핑백에서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저희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단 건가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기차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방에 들어왔다는 거야? 세리씨, 혹시 세리씨가 들어왔어요? 강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요? 저는 방에 간 적 없어요. 어제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느라 정신도 없었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건데요? 강재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에 저 말고 이 옷 만질 사람 누굴까요? 세리는 내 옷 사이즈도 모르잖아. 근데 어제 저녁에 주방 근처에서 와인 마시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내 방 문 열려 있던데. 혹시 그때, 아닐 수도 있어. 착각이겠지. 하지만 나 진짜 이 옷에 애착이 있었는데. 그 순간 환기찬의 시선이 조용히 강세리에게 향했고 말없이 그녀의 눈빛을 읽어내려는 듯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세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다들 그걸 나한테 묻는 분위기야? 나 아니야. 난 그런 짓 안 해. 내가 왜 저런 걸 찢어? 오히려 무서워. 기차는 다시 한번 시선을 강재인에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인아, 그럼 누가 그랬다고 생각해? 정말 기억 안 나? 강재인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없어. 나는 그저 이 옷이 내 옷장에서 눈에 띄자마자 심장이 철렁했어. 모두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침묵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숨을 쉬기 어려워했습니다. 강세리는 식탁 위 냅킨을 쥔 손을 가늘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 절대 기억 잃은 거 아니야. 전부 연기야. 이건 다 계산된 거라고. 나를 흔들어 제끼려고. 강재인은 조용히 젖은 블라우스를 접어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노숙자가 입원한 병실. 의식을 잃고 있던 노숙자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간병인이 급히 벨을 눌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오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황기찬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노숙자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요? 괜찮아? 황기찬의 목소리에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려 뭐 먹고 이런 거니? 황기찬은 노숙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혹시 어제 무슨 음식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된장국 드시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노숙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 근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기찬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뒤늦게 병실에 들어온 강세리가 어색한 웃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신 드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강재인도 조용히 걸어와 침대 발치에 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끓인 국이 잘못됐던 건지, 잘못된 재료가 있었던 건지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황기찬은 조용히 강재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재인아, 당신 어제 국에 들어간 재료 확실히 기억나? 혹시 상한 재료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찬 씨, 내가 넣은 거 다 세리가 사다 놓은 거였어. 딱히 이상한 건 없었어. 그 말에 강세리가 나지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원래 기억도 가물가물하면서 재료를 그리 또렷하게 기억하네? 그게 좀 신기하네. 황기찬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됐어. 지금은 그 얘기보다 어머니 상태가 더 중요하니까. 제인아, 당신은 일단 집에 가서 쉬어. 오늘은 내가 병원 지킬게. 강세리는 기분이 상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집에 갈래. 어머님, 얼른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강세리는 발걸음을 돌렸고 병실을 나서며 황기찬에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나한테 뭐라도 물어보긴 했어야지. 왜 그날 이후 계속 나만 피하는 거야? 기찬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냐.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 세리야,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가지자. 그 한마디에 강세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말은 멀어진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를 문 밖에서 엿들으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에 드디어 균열이 시작됐어. 내 자리가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겠지. 그렇게 병실을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뒤에 남겨진 황기찬의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재인이 있다는 사실을. 집안은 모두 잠든 듯 고요했지만 강재인의 방문 앞에 멈춰선 이는 강세리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자 방 안엔 책을 읽고 있던 강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야, 세리야. 강세리는 문을 닫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잠깐 거실로 나올래? 얘기 좀 하자. 너 진짜 기억 잃은 거 맞아? 왜 이렇게 멀쩡해 보여? 눈빛도 날카롭고. 그리고 기억 잃은 사람이 이렇게 계산적인 건가? 강재인은 무릎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적대감이 있겠어. 우린 친군데. 여기 있는 동안 괜히 자극받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너도 알잖아. 나 지금 상태로도 힘들어. 강세리는 그녀 앞에 선체에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만 미쳐가? 기찬 씨도 점점 이상해지고 어머니까지 쓰러지고 다 너가 돌아온 뒤부터야. 우연일까? 강재인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지? 그냥 말해. 세리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강재인, 너 기억 잃은 거 아니잖아. 방금도 그 눈빛 전에 봤던 그대로야. 그러니까 대답해봐. 황은호. 그 이름 기억 안 나? 강재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말없이 굳어졌습니다. 세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황은호. 죽은 네 아들이잖아. 진짜 기억 안 나? 기억을 잃었으면 그 이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하잖아.
근데 지금 눈이 흔들렸어. 입술도 파르르 떨렸고. 나 이런 거 되게 잘 보거든. 강재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근데 말 너무 막 던진다. 기억이 안 나도 이상하게 심장이 반응한 거야. 그게 뭐 이상한 일이라고. 세리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더니 식탁 밑에 떨어져 있던 귀걸이를 주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아래에는 강재인이 주먹을 꽉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강세리는 강재인이 연기 중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내가 연기 중이라는 거야? 세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알아. 넌 기억 잃은 거 아냐. 내가 기억상실 연기 중이라는 거 확신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넌 이 집에서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 모든 시선은 너한테 향하고 있고 나만 투명인간처럼 느껴져. 그건 연기로는 안 돼. 진심이야. 진심으로 집어삼키고 있는 거. 강재인은 무릎에 있던 손을 천천히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날 의심하고 밀어내려 하고 있지만 여기 집안 사람들은 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강세리는 당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넌 도대체 뭐가 목표야? 복수야? 기찬 씨 다시 가져가는 거야? 아님 그냥 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야? 강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난 하나씩 내 자리를 찾으려는 거야. 그 자리는 내 거였고 다시 되찾으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버릴 거야. 그때 가서 다시 주워가던가. 세리는 말없이 거실을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이 싸움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게. 눈 감고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다음 날 황기찬은 차가운 얼굴로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고 강세리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찬 씨, 나 진짜 말해야겠어. 더는 못 참겠어. 기찬은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또 뭐야? 이번엔 무슨 얘긴데? 강세리는 눈빛을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강재인 말이야. 걔 기억 다 있어. 그거 전부 다 연기야. 내가 어젯밤에 직접 봤어. 황기찬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 기억 잃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봤다니까. 귀걸이 떨어졌을 때 주우려고 식탁 밑에 손 뻗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 내가 황은호 이름 꺼내자마자 눈빛 확 변하고 입술 하얘지고 근데 태연하게 웃더라. 그게 연기 아니면 뭐야? 기찬 씨, 제발 좀 봐줘. 당신은 왜 그걸 못 봐? 기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만 연약한 척하는 거야. 나한텐 칼 같고. 그 모습이 나만 보이나 봐? 당신 강재인 편이야? 황기찬은 말없이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도 않았지만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강재인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고 들어갔고 황기찬은 문을 닫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세리가 너 기억 다 있다고 하더라. 연기하는 거라고. 진짜 기억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날 속이고 있는 거야? 강재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찬 씨, 나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슬프다. 당신까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머릿속이 하얗고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너무 무서워. 기찬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세리는 그렇게 확신하지? 황은호 이름 듣고 흔들리는 너 봤다고. 손 떨리는 것도 봤다고. 정말 아니야? 강재인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기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 기억이 나진 않아. 근데 이상하게 심장이 반응해. 하지만 진짜야. 기억은 없어. 기찬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괜한 말해서 미안해. 그녀는 그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여기서 들킬 순 없어. 깊은 새벽,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서재 문을 닫고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금속 키를 조심스레 돌리자 약한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때 묻은 메모와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걸 여기에 숨겨뒀었구나. 이걸 찾느라 얼마나 헤맸는 줄 알아? 봉투 한쪽 귀퉁이에는 서재 뒤편 흑단 책장 아니라는 문구가 연필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 글귀를 반복해 읽으며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시선을 고정했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 강세리였습니다. 서재에서 뭐해?
이 시간에 강세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돌려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책 좀 찾으려 했어. 요즘 밤마다 잠이 안 오더라고. 머릿속이 비어있어서 그런가 봐. 강세리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문 앞에 선 채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네. 서재에서 책 찾는 것 치곤 손이 바쁘더라. 뭘 그렇게 찾았어? 강재인은 블라인드 아래에 놓여있던 먼지 낀 책을 슬쩍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책이야. 글자 하나도 안 읽히긴 하는데 그냥 냄새가 익숙해서. 세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 몸이 기억하니까 움직인다는 내 말 잊지 않을게. 강재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너도 그 말 기억해줘. 사람 몸이 기억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강세리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사라지자마자 강재인은 다시 숨을 고르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방금 그 순간 호흡 하나라도 흔들렸다면 끝이었을 겁니다. 금고 문을 닫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들켜선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이 집도 YL그룹도 아직 다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강재인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벽시계를 한번 올려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USB 포트를 연결하고 부팅을 시작했습니다. 강규철.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기록. 그 비밀번호는 오래전에 함께 보던 책 제목이었습니다. 천천히 입력한 6글자. 짧은 딸깍 소리와 함께 바탕화면이 켜졌고 그녀는 데스크탑 한가운데 정리된 폴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폴더명은 단 하나. 기록. 강재인은 숨을 고르며 더블클릭을 했고 곧 화면에는 YL그룹의 비공식 주주 명단, 해외 차명 계좌 내역, 비자금 자금 흐름표, 그리고 내부거래 시점별 보고서가 차례로 열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파일들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결국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여기까지 준비했구나. 이 자료들 이걸로 시작하면 돼. 몇몇 해외 계좌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비밀리에 양도받은 비상장 자회사 주식 내역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왔어.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차례야.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계산대로 황기찬이랑 강세리처럼 그녀는 다시 파일을 정리하고 USB를 빼서 책상 아래 숨겨둔 작은 철제 보관함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 밖에선 아무도 인기척 하나 없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감정이 아닌 돈과 힘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세리가 흔들리고 황기찬이 동요하며 노숙자까지 쓰러진 이 집안의 균형은 이미 그녀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다리를 꼰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간다. 절대 멈추지 않아.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내가 얼마나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그렇게 복수의 이막은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잔인하게, 진짜 여왕의 귀환은 그렇게 여왕이 집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